2장 비트코인 원리. 새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원리.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은 마이너에게 지급된다. 비트코인은 관리자가 없고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작동한다. 화폐의 발행 상한도 이미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의 손에 공급량이 조절되지 못하는 구조다. 그럼 새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발행될까? 새 비트코인은 마이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발행된다. 마이너, 즉 채굴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 유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자격 조건은 딱히 없으므로 누구나 채굴자가 될 수 있다. 비트코인 거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두 기록되고 또 공개된다. 채굴자는 그 거래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네트워크에 승인하는 작업을 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다. 요컨대 돈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공헌하고 이로써 비트코인 시스템이 유지된다. 채굴자에게 보수로 지급되는 새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규칙이 정해져 있다. 블록 21만 개 분량이다.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1블록당 50BTC가 새로 발행되었지만 지금은 12.5BTC만 발행된다. 최종적으로는 2140년쯤 발행 상한에 도달하여 신규 발행이 중단될 예정이다. 그 이후로는 각 거래를 승인하는 데 대한 수수료만 지급된다. 채굴 과정에서 실시되는 작업. 채굴이란 컴퓨터로 실시하는 계산 경쟁. 마이닝, 즉 채굴은 새로 발행되는 코인을 채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트코인 거래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승인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삐쭉삐쭉 갈라져 나와 무엇이 올바른 거래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불법 행위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리자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관리자가 없으므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어려운 구조가 필요하다. 그것이 POW, Proof of Work이다.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오직 POW로만 합의가 성립한다. 누군가 제멋대로 이 거래를 승인한다 라고 우겨봤자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Proof of Work는 직역하면 작업 증명이다. 컴퓨터에 방대한 계산을 시켜놓고 일종의 제비뽑기를 실시하는 상태라고 할까?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를 빨리 찾아내는 경쟁을 붙인 뒤 조건에 들어맞는 숫자를 먼저 발견한 컴퓨터에게 비트코인이라는 보수를 지급한다. 이때 해당 컴퓨터에는 새로운 거래 블록이 생성되며 그 정보가 전 세계의 네트워크에 공유된다. 비트코인은 무한정으로 발행될까? 비트코인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시스템이 운영된다. 이 규칙은 기본적으로 아무도 변경하지 못한다. 달러나 엔 같은 법정화폐는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무한정 발행이 불가능한 구조다. 비트코인의 발행 상한은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정해져 있다. 그 이상은 신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폐 가치를 유지하여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공급량이 유한하다는 측면에서 금과 닮았다고도 한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거래를 승인한 컴퓨터에게는 보수로 새 비트코인을 발행한다. 신규 발행은 1블록마다 실시되며 발행량은 21만 블록마다 반감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는 디플레이션을 연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21만 블록은 약 4년간 발행되는 양이다. 그러므로 4년에 한 번씩 신규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것을 반감기라고 부른다. 2009년 운용을 개시했을 당시에는 1블록당 50BTC의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지만 이후 첫 반감기에는 25BTC로 줄어들었고 2016년 7월 두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여 12.5BTC로 줄어들었다. 참고로
2033년 즈음에는 총 발행량의 99%에 도달하고 2140년쯤에는 발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디플레이션. 화폐 공급이 수축하여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행량이 줄어드는 화폐이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초래된다. 비트코인을 손에 넣으려면 비트코인이 등장한 초창기에는 마이닝이 비트코인을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채굴자의 규모가 개인을 넘어 조직, 회사 단위로 확대되었다. 심지어 주요 채굴자에 의한 과점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채굴회사의 상위 5곳이 비트코인 시장을 절반 이상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전기세가 싼 중국 등지에 전용 컴퓨터를 몇백 대씩 갖추어 두고 대규모로 채굴을 실시한다.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채굴을 하려고 해도 비트코인을 받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 보통 사양의 컴퓨터로 채굴에 참가하여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이 가장 손쉽고 일반적이다. 일본에도 비트코인 거래소가 다수 존재한다. 거래소에서는 언제든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을 교환할 수 있다. 일본 내 거래소에서는 0.001 BTC 단위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한 비트코인은 자신의 월렛으로 옮기면 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대형 포인트 사이트들도 이용자가 획득한 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차례차례 시작하고 있다. 일단 소액이나마 비트코인을 가져보고 싶다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트코인의 화폐 단위인 BTC와 사토시란? 비트코인은 화폐이므로 당연히 엔이나 달러처럼 화폐 단위가 있다. 비트코인의 화폐 단위는 BTC라고 부르며 5BTC와 같이 숫자 뒤에 붙여서 쓴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일본에서 1BTC는 10 비만의 전후이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일부 금융정보 매체에서는 XBT라는 단위를 쓰기도 한다. 통상 화폐는 앞머리에 두 글자가 국가 코드이고 국가 관리에서 독립된 경우에는 선두에 X라고 쓰기 때문이다. 금을 XAU, 은을 XAG라고 표기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다. 1BTC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서자 일상에서 사용하려면 더 작은 단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밀리비트코인, MBTC라는 단위도 쓰이게 되었다. 1BTC는 1000MBTC이며 1MBTC는 일본엔으로 약 120엔 전후다. 사용하기 편리한 단위여서 앞으로 표준 단위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비트코인이 널리 보급되면 상품 가격을 소고기 덮밥은 4mBTC라고 표기하는 가게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덧붙여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는 비트코인을 만든 인물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을 딴 사토시이다. 1BTC는 1억 사토시인데 일상 송금에서는 잘 사용되지는 않는 단위이다. 그 밖에도 마이크로 비트코인이라는 단위가 있다. 이것은 1BTC당 100만 마이크로 비트코인으로 계산된다. 2017년 4월 국내에서 1BTC는 150만원 전후였으나 이후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며 올라서 2017년 12월에 2,500만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2018년 1월엔 정부 규제와 각국의 정책 여부의 영향을 받아 1,100만 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대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상승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치도 하락한다.
비트코인이 등장한 2009년, 한동안 비트코인은 시장 가치가 없어서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했다. 비트코인의 처음 가격이 붙은 시기는 2010년 8월 17일로 당시 1비트코인은 0.0769달러였다. 그 후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0.3달러, 2012년에는 5.2달러, 2013년에 13달러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더니 2013년 말에는 1,100달러를 넘어섰다. 이 현상은 해외의 자본 유출 가속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국 화폐인 위안에서 벗어나려는 중국 국민이 시장에 눈을 돌리다가 비트코인에 시선이 쏠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가 많다. 2015년에는 크게 하락하는 국면도 맞이했으나 점차 상승세를 회복하여 핀테크 붐을 타고 다시 1,000달러를 넘어서는 전개를 보였다. 현재는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비트코인 거래소가 증가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석가도 있다. 일본에서도 법 규제가 정비되고 일반인들도 비트코인을 친숙하게 받아들인다면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5월,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살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11월, 첫 반감기. 2013년 3월, 키프로스 금융위기로 가격 상승. 키프로스 금융위기란 2013년 3월 키프로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모든 예금액에 최대 9.9%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면서 촉발된 금융위기. 2013년 12월, 중국 당국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 2014년 2월, 마운트 곡스 폐쇄. 2015년 6월, 뉴욕주에서 비트라이선스라는 비트코인 규제 발표. 2016년 5월, 일본에서 가상화폐법 가결. 2016년 7월, 두 번째 반감기. 2016년 8월, 비트피닉스 해킹 사건. 처음에는 가치가 전혀 없었지만 이런저런 사건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에도 가치가 생겼고 값이 크게 오르내리고 있다.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알아두자. 그동안 비트코인은 순조롭게 규모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당연히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변동이 꽤 크다는 점이다. 달러나 유로 환율과 비교해도 가격 변동이 커서 하루에 몇 %나 오르내리는 일이 잦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폐로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둘째로 비트코인 자체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은 처리 능력의 문제 등을 껴안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장차 다른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고 말 것이다. 게다가 해킹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0%는 아니다. 셋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거래소의 위험성이다. 일본에도 비트코인 거래소가 많고 손쉽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비트코인은 보통 거래소 계좌를 통해 관리된다. 그런데 그 경우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정상이어도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비트코인이 유출될 우려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자기 월렛에 보관하는 경우 월렛이 해킹을 당해 비트코인이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 더구나 월렛의 비밀번호는 잊어버리면 2번 다시 복원하지 못한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새로 산 경우에 비밀번호나 비밀키를 잊거나 날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을 당해서 비트코인을 복원하지 못한 사람이 실제로 있다. 비트코인 관리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의 4가지 위험 요소란 1. 변동 위험, 가격 변동이 크다. 2. 거래소 위험, 비트코인 거래소의 신뢰성,
제2, 제3의 마운트 곡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3. 신뢰 위험. 비트코인 자체의 신뢰성. 지금 구조로도 괜찮을까? 4. 관리 위험. 월렛 관리,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와 달리 다양한 수준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점을 반드시 인식해둬야 한다. 마운트 곡스 사건이란?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마운트 곡스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마운트 곡스는 일본에 거점을 둔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로 당시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다. 그 마운트 곡스에서 일반 고객이 맡긴 비트코인의 99%가 내부 비리로 소실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피해 총액은 당시 환율로 약 5억 달러에 달하여 일본에서도 많은 뉴스가 쏟아졌고 마운트 곡스는 이 일로 인해 2014년 파산했다. 마운트 곡스 사건이 발생한 후 비트코인의 이미지는 끝없이 하락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의 회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트코인은 끝났다. 엔텐과 똑같은 투자 사기다. 라며 비트코인 자체를 비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비트코인을 맡고 있던 거래소 중 하나가 파산한 것이지 비트코인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비트코인 시스템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멀쩡하게 작동하는 중이다. 말하자면 FX, 외환 거래 회사가 불상사로 무너지더라도 달러나 엔의 환전 시스템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과 흡사하다. 외환 거래가 막 시작됐을 무렵에도 많은 비리를 저지른 FX 회사가 활개를 쳤지만 결국 도산했다.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비트코인 거래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라는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